네, 계속해서 후당 장종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성공하는 이야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方启系燕夫子遗嘱，韩梁军臣之书入以太庙，还使先王，而告以成功，其义气之胜，可谓壮哉라고 했네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연나라 부자는요, 그때 이제 연나라의 유수광하고 어, 유인공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유인공이 먼저 제위에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유수광이 아버지한테서 왕위를 찬탈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그 원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원수가 거란 제외하고 연나라하고 양나라인데 차례로 지금 그 원수를 정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자를 밧줄로서 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단으로 해야 되니까 밧줄로 묶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고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양나라 군신이라고 했는데 보면 양의 말제, 그러니까 주우정이죠. 그리고 이 주우정의 신하 황보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전부 자세하게 주석으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양나라가 망하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이 양나라 마지막 황제 이 사람이 황보린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바로 뒤이어서 이 황보린도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머리를 들고 그죠? 그 담고 이게 이제 담을 한자잖아요. 그죠? 그 머리를 어디에 이제 담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밧줄을 묶어서 이게 여러분 동시에 진행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각각 이제 이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을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바야흐로 예, 연나라 부자를 밧줄로써 묶고 그리고 나서 양나라 어, 임금과 신하의 머리를 담아서 태묘 안으로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들여서는 화살을 선왕께 돌려드리고 성공했음을 고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했으니 그때 그의 어떤 기상이 얼마나 성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의 기상이 가히 장엄하다, 가히 훌륭하다고 할 만하겠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짧았는데 많은 어떤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이야기하고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 장종이 대성공을 거두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또 이제 실패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 초초 이미에, 天下已定, 一夫一妇乱者四应气下，沾巾何其衰也，岂得之难而失之易于？一本其成败之机，而皆自于人与。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방금 읽을 때
제대로 사성이라고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정발즈지라고 읽어야 됩니다. 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적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좀 제법 길긴 하지만은 간체자 주의할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돌아보다 할 고자인데요. 이 부분도 물론 이제 간단하게 바뀌는 거, 이 부분만 딱 생각하면은 그 뭡니까 그 책을 넘길 때 옆자 그거 있죠. 예, 이에 싸니에 띠싸니에 하는 할 때 그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바뀌어요, 그죠? 예, 네, 굉장히 쉽게 바뀌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은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거를 또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멸망하다. 예. 그 멸자인데 또 이것도 굉장히 쉽게 요 조금 남아 있는 부분 있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요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국 한자음은 여러분 이게 어, 원수 숫자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예. 초우 해서 둘 다 이제 원수 구자 원수 숫자 해서 둘 다 이제 원수를 나타내는데 역시 한자어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둬가지고 결국 이제 같은 뜻을 나타나게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맹세하다 할 때 이 세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맹세하다 할 때 세자. 한국 한자음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흔적하다 할 때 그 남은 흔적 할 때 그 적자 이 정도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 이 점자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옷소매 금자. 예. 그래서 옷소매를 적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어요. 해석을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해볼까요? 원수가 이미 모두는 없네요. 원수가 이미 어, 예, 사라지고 멸망하고 천하가 이미 평정이 되었는데 어떤 남자가 한날 밤에 울부짖으니 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네 방향에서 호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할 겨를 없이 매우 급하게 동쪽으로 나갔는데 적을 발견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흩어졌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임금하고 신하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어디로 도대체 가야 하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뭐 창졸 시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우리 책에 근데 보면은 자세하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제 뭔가 천하가 평정된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좀 풀리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읽어보면은 그 황태우가 좀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어, 굉장히 이제 디테일까지 보면서 이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다. 막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분기탱천해서 밤에 반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 전부터 조금씩 쌓여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면서 일어나니까 주위에서 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호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약간 천하가 평정이 되어서 적들은 다 사라졌고 해이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그 실세에 해당하는 신하들하고 황제가 아주 창졸지간에 당황을 해가지고 급하게 동쪽으로 일단은 나와봤는데 그러고 나서 미처 이제 적군들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도 워낙 지금 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군대라는 게 윗대가리 그러니까 이제 장수가 위에 있는 우두머리가 어, 보면은 이제 근엄하게 뭔가 이제 아무 동료 없이 잘 이끌면은 병사들이 당연히 군령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일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뭐를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군사들이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해서 전부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세력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 세력이었던 이 신하하고 왕들이 서로 이제 얼굴만 쳐다보고 도대체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어떤 지경까지 처해지냐면은 여러분 이 쭈이가요. 이게 문장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어디 어디에 대해서라면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루오프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요, 이게 문두가 아니고 중간에 있으면은 어떤 어떠한 지경에까지 처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처해지게 되었냐면은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 옷소매가 적셔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적병한테 잡혀가지고 머리는 잘리고 하늘에 두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면서 눈물 철철 흘려가지고 예, 옷을 다 적시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처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사실 이게 잡히지 않았을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뭐냐면은 지금 막 너무나 다급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 왕인 거죠, 그죠?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늘한테 이제 할 수 없이 어, 아무 자기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되는 것은 이제 하늘이죠. 그죠? 하늘한테 맹세를 하고,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면은 교정을 하겠다고 반성을 하면서 머리까지 자르면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참회를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새암이 어, 예, 그의 어떤 그 기운의 어, 세함이 얼마나 이제 심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을 얼마나 그 기상 그의 기상이 세했음인가 여기서 그 기상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는 그 의기가 쭈앙이라고 해서 그 장엄하다, 장관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되었죠. 그거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상이란 말이 그의 기상이 얼마나 세했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러고 보니까 이제 이 구양수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 어, 여기서 이자, 요거를요, 혹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같이 해석을 해보면은, 어, 어찌하여, 천하를, 이게 이제 천하이거든요. 천하를, 이게 또 천하인 겁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쉽고, 천하를 잃는 것은, 이게 어렵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천하를 얻는 것은 어렵고, 천하를 잃는 것은 쉬운 것인가 하고 이 여자가 여러분 의문사인데 이거 사실 이제 문법적인 어떤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어찌 뭐뭐 하겠는가 뭐 이런 뜻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어적인 성격을 나타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천하를 얻는 것은 그다지 도 어렵고 천하를 잃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성패의 흔적을 이게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은 탐구하다 이게 여러분 그 원자가 근원을 탐구하다는 동사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근본할 때 그 명사에 해당되겠는데 여기서는 그 근본을 탐구하는 거, 근원을 살피다, 탐구하다 이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성패의 흔적의 근원을 탐구하다가 보면은 모두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는가, 아닐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좀 길었지만은 해석이 그럭저럭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